어떻게 공부를 하면 수능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을까? 저하고 생각이 99% 똑같은 분을 만났고 그분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고 공전에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읽어봤고요. 그래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현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대치동에서 김현정 수학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정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학생들이 수학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어려워하고 공부는 수학 공부한다고 시간은 이제 많이 할애했는데 결과는 안 좋고 몰라서 틀리는데 몰라서 틀려요. 그 모르는 게 뭐가 모르냐면요. 아니 정의부터도 몰라요. 네, 정의부터 몰라요. 공식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틀리는 오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항상 정의하고 공식을 좀 정확히 좀 제발 좀 외워라. 이제 그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네. 이게 얼마나 수학은, 30년 네. 동안의 고민이 딱 아니, 담긴 제목이잖아요. 네. 이해 과목이 아니에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고요. 수학은 또 독해가 안 되면 또 수학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요. 네. 어떤 게 있냐면요.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확 와닿아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직선을 또 직선에서 대칭 이동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해를 못 해요. 읽다가 지쳐요, 애들이요. 졸아요, 심지어는. 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수학은 이해 과목이 아니고 암기 과목에 더불어 독해 과목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학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께서 너는 이 문제를 좀 이해를 해서 알 때까지 그냥 끈질기게 오랫동안 이제 풀어라 하고 해요. 그러면서 학생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니 정의도 모르고 사용된 공식도 모르는데 풀려고 하다 보니까 얘는 이제 막 고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수학이 싫어지겠어요, 아주.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싫어지게 보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요새 문이과 나누는 것도 웃겨 죽겠는데 수학을 이과 과목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수학이 처음 만들어질 때 수학자들은 다 철학자들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철학자이면서 논리학자지 그렇죠. 수학이 논리학에 가까운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스칼도 그렇고 데카르트도 그렇고 그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철학을 했고 그들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수학은 뭐 국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과목이다. 딱 붙어 있는 과목인데요. 네. 선생님 책 보니까 1단원이 외워야 문제가 풀린다. 네. 공감합니다. 수학 암기의 첫걸음 매우 네. 공감하고요. 네. 공식 암기보다 중요한 증명하기. 네. 공식을 외웠으면 증명도 네, 해야죠. 증명해야 돼요. 철저히 시간과의 싸움이다. 내신 수학. 내신은 이제 시험 볼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시간과의 싸움이어서 굉장히 빨리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집중력도 굉장히 네.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엄마들이 우리의 틀린 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데 25 더하기 7을 천천히 풀면 어떻게 틀립니까? 일단 빨리 푸는 연습하고 정확성을 교정해야 되는데 정확성을 먼저 하고 빠른 걸 교정하려고 하는 거는 중고등학교 시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수능 수학을 5시간씩 주면 5시간 동안 천천히 풀어라고 하면 아마 사고력이든 뭐든 깊게 생각하는 게 아마 다 도움이 될 텐데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중요하겠죠. 네. 내신 수학은 책이 어떤 책을 보는 게 내신 수학은요, 그 고쟁이란 책하고요. 네. 그 다음에 기출 모의고사 책을 풀면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권수를 네. 보여서 부담스럽게 할 필요가 있는 건 네네. 아니네요. 네네. 그죠? 저 두 것만 철저히 하는 풀면 게. 돼요. 그 점에서도 저하고 두 것만 풀면 많이 책을 풀면 안 많이 돼요. 늘리지 말라고 저는 그랬잖아요. 책 많이 돌리는 거 싫어하고요. 네네. 네. 개념서는 한 것만 있으면 한 된다고 것만. 생각해요. 네. 정석. 정석이요. 똑같다니까. 정석이 그러니까. 좋아요. 그다음 수능은요? 수능은요, 기출 문제입니다. 네, 저하고 기출 똑같죠.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그동안 한두 문제 나왔냐고, 네, 네. 평가원에서. 네, 그다음에 고1, 고2, 고3 거 합치면 네. 정말 몇십 년 네. 동안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유능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면요. 그 문제들 갖다가 유형을 잘 정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준 선생님이 제일 유능한 선생님이에요. 좋습니다. 수능에서는 그럼 내신 수학과 수능 수학 모두 네. 개념이 돼 있어야 돼요. 탄탄하게 돼 있어야 한다. 만점을 도전하려고 그러면 드디어 네. 킬러를 공략해야겠네요. 네. 자, 킬러를 공략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킬러 문제가 왜 어려운 건지. 킬러 문제는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이렇게 잘 안 읽혀져요. 애들이 다 하는 말이요. 네, 잘 안 읽혀져요. 그러니까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독해할 때 딱딱 끊었었어요.
수학도 어떻게 하라고 하면 딱딱 끊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딱딱 끊어요. 끊었을 때 이 단락에서 사용되는 유형이 있거든요. 그럼 예전에 많이 풀었던 유형에서 그걸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유형들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풀어나가야 돼요. 킬러 문제가 왜 킬러 문제냐면요. 2점짜리는 개념이 하나만 들어갔는데 킬러 문제는 최하 막 3개, 어떤 거는 심지어 5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끊어서 요 문제는 예전에 여기구나. 봤던 문제 그렇죠. 중에서 네, 유형 중에서 어떤 개념이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풀었구나. 그러고 왔다가 체험적으로 느껴서 풀어나가야 돼요. 정석을 뭘 외워야 되는지 아세요? 빨간 글씨 다 외우라고 그래요. 정석의 맞아요, 빨간 맞아요, 글씨. 맞아요. 킬러 문제를 공략하려면 개념이 중요한데요. 이제 상담할 때 그런 경우들이 엄마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 애가 개념이 안 돼 있는데 개념이 안 돼요. 그럼 어머니 개념이 뭐예요? 물으면 또 개념이 뭔지도 몰라요. 확실하게 외운 것도 네가 안 까먹는다고? 그리고서 어려운 문제 딱 갖다 주면 네. 2번을 풀었다는 애가 정답률이 70%가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정답률 90%좀 나오려면 5번, 6번은 풀어야 맞습니다. 90%가 나오는데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애가 2바퀴 돌렸는데 정답률이 70%다. 천재네요, 그래요, 저는. 맞습니다. 2바퀴 돌리면 이제 감 잡는 거예요, 감. 킬러 문제를 잘 풀려면요. 네. 그 밑에 난이도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유형을 정확하게 익혀두면은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와요. 구구절절 그냥 느낌이 오네요. 네. 이거 진짜. 네, 그게 다예요. 그리고 킬러 문제들만 또 다 모아놓은 거 가지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야 돼요. 아, 그거 저하고 동감입니다. 네. 제가 그 어려운 문제만 잔뜩 모아놓은 네, 네. 게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1등급만 받겠다고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는 돌릴 필요도 없다고 봐요. 네. 그냥 쉬운 문제를 계속 네, 네. 같이 돌려서 속도하고 정확성 높이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면 세 문제 갖고 고민을 하는 거야. 네, 네. 그러면 당신 아이가 1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킬러 문제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당신 아이가 만점을 만점. 받아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 가려고 그러면 네, 1등급 갖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 일반 문제에 익숙해진 다음에 킬러 문제로 가시면 나중에 킬러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반 문제는 일반 문제대로 돌리고 네, 네. 킬러 문제는 따로 모아서 맞아요. 따로 돌려서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네, 쉬운 네. 문제는 쉬운 문제대로. 킬러 문제가 어려운 이유에서 3번 조항을 좀 보면서 느낀 거는 문제를 읽어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온다잖아요. 독해가 안 되는 거 맞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끊어 읽기. 네. 그 국어도 끊어 읽어야 그렇고 돼요. 끊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늘 초등 아이들 네, 네. 국어 공부시킬 때 끊어 네, 읽으라고 네. 얘기하시잖아요. 끊으면서 저는 문제 조건을 다 외우라고 그래요. 아, 좋습니다. 좋죠. 문제에서 조건에 사용 안 되는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어떤 조건을 빼먹고 사용 안 하잖아요. 그러면 풀에서 막혀요. 아. 그래서 맞아요. 문제도 다 외워야 돼요. 애들이 문제가 길면요. 풀다가 문제가 뭐였지 하고요. 다시 문제를 읽게 돼요. 네,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문제도 이거 끊어서 조건을 다 외워야 돼요. 이 조건이 있구나. 그러면 이걸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 조건이 있다 문제 유형을 이제 떠올리게 돼요. 하도 유형풀이를 많이 하면요. 킬러 문제도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킬러 문제가 되려면은 킬러 수준의 밑에 있는 단계의 난이도의 문제 유형을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프해서 킬러 문제만 또 계속 풀어 나가면은 그 안에서 해법이 다 보여요. 네, 그래서 유형별로 풀었던 거에서 이제 꺼내서 네. 조합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 풀면서 다 외우고. 저희 학원 애들 어떻게 하면요. 줄줄 해요. 수학은 암기다 하면서 지나가요. 저희는 공식 개념을 어떻게 외우게 하냐. 백지 테스트로 이렇게 다 시키거든요.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수학을 암기시키겠다는 마음을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암기하는 방식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거하고 암기가 아닌 방식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거하고 어느 게 쉽게 공부할까요? 외우는 게 어려울까요? 그냥 푸는 게 어려울까요? 그냥 푸는 게 훨씬 어려워요. 안 풀려요. 그러니까 안 풀려요. 아니, 애들가 모르는 걸 그냥 막 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보면요. 네. 아니,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요. 네, 정확 몰라요. 판별식을 이치함수에 적용하는 내용을 모르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풀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이제 아이들이 수학을 시험을 보고 오면은 좀 못 본 아이들한테 물으면 딱 두 가지 그 이유밖에 안 해요. 시간이 모자랐어요? 아니면 실수했어요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말이 너무너무 싫어요. 저도 너무 싫습니다. 네, 너무너무 싫었어요. 시간이 모자랐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는 수능 시험을 몇 분에 하냐면 70분의 연습을 시켜요. 좋습니다. 네, 70분의 연습을 다다다다 풀게 시켜요. 그 문제 푸는 순서가 있어요. 문제 푸는 순서요. 먼저 1번부터 막 푸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써봐서
쉬운 문제부터 막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OMR 마킹하는 시간 빼놓고도 저희는 70분에 이제 연습시켜서 다다다 풀려면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머릿속에 뭔가가 정리가 탁탁탁탁 돼 있어야 맞아요. 돼요. 대학 수학하고 다르게 고등학교 수학은 수능은 제한된 시간에 다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어떤 이제 쭉 이제 개념이면 개념, 수능 유형이면 유형 문제들이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다 풀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시간이 모자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공부한다는 게 뭐냐 하면요. 실수 안 하는 거 연습하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